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황철주법을 마련하기로 한 걸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 이유가 된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좀 손을 봐서 제2의 황철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공적 업무하고 사적 이익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공직자윤리법의 후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기도 한데 오늘 4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새누리당의 김한표 의원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김기식 의원 이렇게 두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한표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식 백지 신탁 제도라는 것이 이제 고위공직자하고 국회의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주식을 3천만 원어치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 이걸 이제 사실상 매각하는 그런 제도인데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의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이 개정의 명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좀 논란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게 법안을 마련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시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백지 신탁 제도의 개정 명분도 뭐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중에 백지 신탁 제도의 미비점을 이번에 황철주 중기청장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뭐 17대 때 이미 벌써 발의돼 가지고 2005년도에 11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이번에 성공한 기업가들이 공직에 임용된 사례가 첫 번째입니다. 하다 보니까 전에 이 적용이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벤처 사업들을 일으킨 이 중소기업가들이 지금 이제 이 법에 의하면은 최 60일 또 30일 또 연장해 최장 90일 내에 다 이 뭐 매각이든지 백지 신탁을 해도 이거 다 매각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하면은 결국 뭐 90일 내에 다 매도하긴 주가가 폭락할 그런 것이고 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처해질 것이고 때로는 또 파산까지 이르는 이런 불을 보듯이 뻔한 사태를 두고 어떻게 이 기업인이 평생을 일군 그런 회사를 처분하면서까지 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성공한 기업인들이 공적 임용에 대해서 역으로 제한받는 그런 규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흔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완하는 그런 명분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마련된 이후에 이제 첫 사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셈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기본적으로는요, 이번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 파동은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자체도 모르고 임명을 하고 또 그걸 모른 상태로 수락한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문제를 지금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김용준 총리 후보자라든가 김정은 미래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에 인사의 잘못을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인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문제고요. 이 제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2002년도에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 논의가 시작이 돼서 2003년도에 진대재 전 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삼성전자 주식 보유 문제로 인해서 백지신탁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됐고요. 재밌는 것은 2005년도에 이 법이 도입이 됐습니다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이 주장을 해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 법을 발의를 같이 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MB 정권 하에서도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라든가 정종환 국토부 장관, 김경환 법무부 장관 등이 주식을 매각하고 또 백신탁을 했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퇴직후 취업 제한 제도라든가 판검사들의 개업 제한 제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해상충 방지 제도를 발전시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이제
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사퇴를 계기로 제대로 후퇴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이게 무조건 주식을 매각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예.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판단할 경우에만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도 지금 그 공직자들 중에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이해관계가 있어서 주식을 매각하도록 결정난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주식 매각을 지금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표 의원께 다시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사항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법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일궜던 벤처 기업, 이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대 때도 사실은 공직자들한테 주식을 많이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 하이닉스 한 주가 뭐 200원 혹은 300원 할 때에 오히려 새우깡 하나가 400원 할 그런 당시 아주 형편없는 그 폭락했던 주식을 삼으로 해서 주식 시세도 올리고 또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 직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은 또 심사위원회에서 따지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벤처에 성공했던 기업가들이 오히려 이런 그 생태계 변화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업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과 또 장애되는 부분들을 잘 가려서 규제도 개선하고 하는, 그런데 아주 적임자로 판단해서 임명을 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법이고, 또 이 법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표로 계실 때 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보완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지금 제도를 자꾸 왜곡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된 지 지금 7년 됐는데요. 지금 7년 동안 이미 460명의 공직자들이 이 제도로 하에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B 정권 하에서도 장 차관들이 이 제도에 의해서 주식을 매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문제가 된 바가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에 관련해서도 지금 법으로는 5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에서 이제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상으로는 3천만 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 한해서만, 더군다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제 주식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주식 매각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번 경우에는 이제 경영권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 더 큰 이유가 된 거 아니었던가요, 혹시? 이제 그게 이제 이런 특수한 경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던 분이 무려 5,400억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함께 누려서는 안 된다. 민간 영역에서 사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에 나설 때는 그런 영리 목적의 활동과는 완전히 이제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직 윤리 확립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이런 점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주식백지 신탁 제도 자체를 모르고 인사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인사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건데, 자꾸 이것을 제도의 문제로 제도 자체도 왜곡시켜가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식 의원의 경우에는 이 제도 자체의 어떤 손대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는 이제 행안부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직무 관련성 판정하는 게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광범위한 주식 보유가 여전히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김한표 의원께서 내놓으신 개정안은 백지 신탁을 보관 신탁으로 하자는 말씀이셨죠? 그런 부분이죠. 보관 신탁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제
매각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신탁 이 두 부분 외에 예. 보관 신탁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주식을 신탁 회사에다가 맡기면 예. 이 신탁 회사가 일단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공직 퇴임 시에 이것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그러면 예.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익 창출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 관련 기관에서 심사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이상으로 이 평균 수익 이상으로 나온 그런 부분에 관한 상승률에 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보관 신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를 일단 이제 김기식 의원은 좀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주식 시장의 특성을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지금 이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는요. 그 가치를 산정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어느 정도 이익을 판정했는지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주가의 상승만이 아니라 대세 하락기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느냐라는 그 하락폭에 따라서 이익을 판단해야 되고 또 개별 종목과 업종 또 전체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퇴직 전 취임을 했을 때와 퇴직 후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한표 의원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거 같습니다. 차익 측정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가치 평가가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좀 어려울 텐데 이거 어떻게 객관적 이익을 산출할 것인가? 상장 주식도 마찬가지다. 이런 반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무지한 발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제도 하에서 결국 잘 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심사하는 부분을 못 믿겠다 한다든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요.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저는 이런 부분을 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참여연대라든지 사정기관이라든지 복무 담당 기관 아니면 언론에서 가만두겠습니까? 특히 이런 경우에 회사 경영권 자체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경우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걸 막고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이 공직 시스템에다 활력을 넣어주고 좋은 장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이 주식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주식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런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이미 벌써 그런 단계는 지났다 이래 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눈과 귀들이 다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그 때문에 우수한 기업가 성공한 기업가를 공직에 임용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건 역으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한표 의원님께서 국가의 어떤 기업 자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가지고 이런 좋은 인재들을 놓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우리 산업계 생태계에 대한 입지를 약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또 논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민간 영역에서 기업을 하셨던 혹은 교직이나 혹은 변호사 생활을 하셨던 어떤 분이든 간에 공직에 나아갈 때는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공직에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계속 부를 유지하면서 공직에 나가서 권력은 권력대로 누리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의 정서에 수용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한표 의원께서 이 주식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도요. 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따라서 가치 산정이 굉장히 다르고요. 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주가가 거의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을 끊어서
이익을 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예, 점을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발언 순서상 뭐 일단 여기서 이 그 논점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계속 좀 얘기가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도 좀 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김기식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김한표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반론을 좀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김병관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의혹은 정말 제가 그 인터뷰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 너무 많이 제기가 됐고요. 예. 어떤 언론에서 뭐 33가지의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의혹의 백화점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문회 과정에서 보유했던 주식의 신고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외 자원개발업체와 함께 미얀마에 방문했던 출입국 기록조차도 예. 지금 은폐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김병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서 안 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도 대부분 다 김병관 후보자의 어떤 임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인사 실패를 오류를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초기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표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소신은 이렇습니다. 인사권자가 처리하기 전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군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신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우리 60만 대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이건 군령이 서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 김병관 국방장관이 이 시점에서 하루도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러면 뭐 토론이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군요.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여당 국방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8명 가운데 2명만이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했다 이런 그 보도도 나왔던데 글쎄요 이건 근데 그 여당 내에서는 아직도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김한표 의원께요. 네. 여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개개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중진회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와대에 이제 건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청와대 쪽의 반응은 보도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국민들의 의원대로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별로 이렇게 차이점이 없으신 것 같군요. 그러면 두 분의 토론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일단 김한표 의원이 내놓으신 그 주식 백지 신탁 문제, 이 문제는 당장 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연구하겠습니다. 예, 두 분 토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한표 의원과 민주통합당의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